서방 언론과 순진한 학자들은 이른바 위태로운 평화에 대한 압박이나 휴전 합의의 붕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피로 얼룩진 국제 권력 정치의 역사에서 막 짓밟힌 국가가 자신을 파괴한 상대와 같은 식탁에 앉아 조건을 내세울 권리를 가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쌍방 휴전이라는 말에 매달리는 태도는 권력의 잔혹한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집단적 환상일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를 정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전쟁 기계는 불과 몇 주 만에 이란 해군 전력의 90%를 쓸어버리고 기뢰 비축량의 95%를 파괴했습니다. 13,000개가 넘는 산업 및 군사 목표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테헤란의 지배 엘리트들은 뻔뻔스럽게 이른바 10개 항목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권리,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 전쟁 배상 요구,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분담 요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역 협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사 기반이 사실상 석기 시대로 돌아간 나라가 어떻게 자신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협상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현실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광기입니다. 늑대의 입안에서 갉아먹히고 있는 토끼가 자기 털을 긁었다며 늑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휴전 문서의 진짜 본질은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 지배층의 공포 심리에 있습니다. 왜 테헤란은 페르시아어판에서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것처럼 서둘러 해석하면서 영어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들은 국민들에게 미국이 휴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라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전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패배자들의 자백입니다. 강경한 힘을 완전히 빼앗긴 독재 정권은 국내에서 위태로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거짓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폭력과 정보 통제로 유지해온 가짜 안정은 뿌리부터 금이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기의 미국 행정부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목 계획은 본질적으로 최후 통첩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440kg, 마지막 핵먼지이자 마지막 협상 수단을 넘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하 시설을 찢어 열고 그것을 꺼내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죽어가는 정권과 종이 위에 평화 조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적인 파괴력으로 질서를 다시 세우고 적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거나 완전한 소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과하는 유조선 한 척마다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임의로 부과한 일을 평가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날뛰는 공포 숫자가 아니라 군사전략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를 틀어막는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해군 전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공갈이며 지정학적 자살 행위입니다. 전함도 없고 기뢰도 없고 안전한 하늘도 없는데 해협에서 패권을 선언하는 것은 상대의 일시적 자재 위에 세워진 환영의 권력일 뿐입니다. 테헤란은 손에 카드 한 장도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아 충격과 공급망 붕괴, 에너지 의존 국가들의 비명이 미국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첫째, 오늘의 미국은 1970년대의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자립 초강대국이며 막대한 비축량과 생산 능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유럽을 침체에 빠뜨리고 중국의 공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게 그것은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입니다. 미국 경제의 내구력은 테헤란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둘째, 이 봉쇄와 통행료 부과 행위는 워싱턴이 기다려 온 가장 완벽한 명분입니다.
미국은 외교적 수사만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해군 장벽을 전개해 이 지역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상 교통 정리 작전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광기를 이용해 세계의 목줄과도 같은 에너지 요충지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진짜 눈물을 흘릴 쪽은 누구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 경제 생존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나라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노골적인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국제무역은 미국 해군의 보호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 우산을 거두거나 직접 그 목을 움켜쥐는 순간 다른 국가들의 번영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적들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목줄, 그리고 미국 경쟁국 경제의 목줄까지 워싱턴의 손에 직접 가져다 바쳤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국제 수역이 아닙니다. 정밀 타격에 의한 청소와 해군 장벽의 존재 아래 그곳은 영어로만 규칙이 쓰이고 미 함대의 화력으로 보증되는 지정학적 요금소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과거의 수렁 같은 보병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은 통상적인 교전이 아니라 세계 최강 권력이 펼쳐보인 현대전 예술의 잔혹한 과시였습니다. 미국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 보병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척박한 땅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계의 독재 체제지하 세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정밀하고 철저한 수뇌부 제거 수술을 수행했습니다. 무엇이 짓밟혔는지 보아야 합니다. 13,000개가 넘는 전략 군사 및 산업 목표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방위 산업 기반 전체가 마지막 밤 단 한 번의 공습 물결 800차례에 이르는 야간 타격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치명타는 기계가 아니라 지배 엘리트의 생명에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제거되었고 후계자로 준비되던 모즈타바는 심각한 부상과 변형을 입었습니다. 이란 국가의 존속을 떠받치던 정치 종교적 지위 구조는 목이 잘리듯 끊어졌습니다. 한때 미국의 힘을 비웃고 미국은 쇠퇴했다.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서로를 최명 걸던 학자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전쟁 기계는 이란의 군사 기반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독재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다릅니다. 머리가 사라지면 아래의 모든 족쇄와 촉수 조직은 마비되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혁명수비대 네트워크는 이제 머리를 잃은 뱀떼에 불과하며 극도의 혼란 속에서 협동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 타격의 심리적 충격은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평양과 베이징의 지배 엘리트가 가진 가장 깊은 공포를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김정은은 분명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은 뚫을 수 없다고 늘 스스로를 속여온 중국의 부패한 장성들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수백만 명의 병사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단지 지하 지휘소에 앉아있는 자들을 정확히 찾아내 제거하면 됩니다. 권력층 자신의 생명이 도마 위에 오르는 순간 국가의 힘을 떠드는 모든 선전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강경한 힘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질서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바로 당신들 자신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무대에는 역겨울 정도의 위선이 퍼지고 있습니다. 유엔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100곳이 넘는 목표물을 강하게 폭격하자 학살과 평화에 대한 압박을 외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진영,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진영 사이의 휴전 해석 차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정치에서 문서는 평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화력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을 별개의 충돌이라고 냉정하게 규정합니까?
이것은 언론이 고의로 칠해놓는 순진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자가 규칙을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폭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동의 선봉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핵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대리 조직의 존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레바논과 대리 민병대를 값싼 가림막으로 사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괴롭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테헤란 자체가 정면 대결을 할 만큼의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테헤란의 핵심이 박살난 이상 레바논의 대리 세력은 더 이상 영향 공급원을 잃은 암 조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으로 뒤엎는 일은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장을 정리하는 필연적 단계입니다. 적은 머리가 잘려나간 뒤에 촉수 중 어느 것이 살아남을지를 흥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세계는 유엔 결의가 무게를 가진다고 착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엔은 세계 권력 구조를 다시 쓰는 전쟁을 단 한 번도 막아낸 적이 없습니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약자는 서류 위에서 정의를 외치고 트럼프가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와의 회동을 준비하고 미국의 동맹 탈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은 유럽의 몽상가들에게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서방 언론 전체는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틀에 박힌 듯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계 질서 말입니까? 미국이 수조 달러의 방위비를 떠안고 자국 병사의 피를 흘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 낡고 썩은 질서 말입니까? 이란의 전쟁 기계를 제거하는 전 과정에서 스스로를 서방 동맹이라 부르던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국가가 실제로 미국과 함께 섰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핑계로 삼았고 보복을 두려워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허한 평화 이론에 매달렸습니다. 마르크 류터조차 일부 나토 국가는 시험대에 올랐고 실패했다고 스디스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너무 오래 미 국방부의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안보 기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은 그 거대하고 위선적이며 무용한 동맹 구조에 울리는 종말의 종소리입니다. 미국은 핵심 국가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며 공격적 현실주의의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피와 돈을 내어 공동 안보 질서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들은 뒤에 버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지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세계는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보 구조에는 공허한 다자 협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상호 계산 위에 세워진 잔혹한 양자축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유럽, 일본, 한국, 그리고 기존 동맹 체계 전체는 이제 가장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보호를 잃는 순간 그들의 화려한 경제 기반과 민주주의 가치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지나지 않으며 러시아나 중국 같은 수정주의 강대국에게 언제든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이제 오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제국에게 자신들의 이용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